민나, 다다이마! 최근 세턴성을 골로 보내버린 블루불사의 임무와 오로성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혁명군인데요. 현재 혁명군에 속한 사보는 2인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래 혁명군 총사령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고아 왕국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환경을 보며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あいつらが好きなのは地位と財産を守っていく誰かで俺じゃない。 그리고 명성에 집착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며 자유를 추구하는 해적으로서 나아가려 하였는데요. 과거 이런 깨달음과 함께 현재는 이그릭을 열매 2대째 능력자로 혁명군에서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사황 간부로서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는 지저스 바제스를 상처 하나 없이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드레스로자 토너먼트에서 얻은 이그릭 열매 능력까지 획득하고 현재는 오로성과 이무와 만나는 등 세계정부 비밀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귀족이었지만 돌아버린 부모가 요구하는 강요와 함께 사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보가 부모를 떠나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보는 귀족의 신분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신분이 높은 계급의 아이가 휘두른 흉기에 맞고 상처가 났으나 사보의 부모는 사보가 잘못한 것이라며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だってあいつがいきなりナイフで 이런 장면을 본 어린 사보는 이런 뭐 같으니라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제대로 깨닫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 후 일명 쓰레기산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여기서 동갑인 해적왕의 아들 포트거스 에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유를 원하던 사보와 해적이 꿈이었던 에이스는 해적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될 놈들인지 쓰레기산에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여기서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아들인 루피도 함께 만나게 되었으며 해적 자금을 모으던 장소에서 해적들까지 상대하며 떡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고아 왕국에서 악명 높은 3인조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며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생이 개셀 수밖에 없는 에이스와 루피와 함께 있어서인지 일반 귀족 출신인 사보도 기본적인 신체 능력과 전투력 떡밥이 깔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エース、サボ、ルフィ、その悪名はついに王国の中心街にも届くほどとなってゆくのだった。 당시 어린 사보와 혁명군 총사령관이자 루피의 아빠인 드래곤과의 만남은 사보가 있는 섬에 세계정부 사찰단이 오는 시점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천룡인을 맞이하기 위해 국왕은 고아 왕국의 오점이라 볼 수 있는 쓰레기산을 통째로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강제로 쓰레기 섬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사보는 이 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だ全部言ってみろ。 루피와 에이스가 있는 쓰레기 섬으로 달려갔지만 성벽을 넘어가지 못하였으며 널브러져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은 귀족으로 태어난 게 부끄럽다 울부짖었는데요. ここにいても俺は自由になれない。 여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기어이 아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냐며 개빡이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사보는 에이스에게 편지를 남기고 자유를 찾기 위해 먼저 바다로 향하였는데요. 바다로 향하는 날이 마침 천룡인이 고아 왕국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사보의 배를 본 천룡인은 천한 새끼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며 어린 사보가 있는 첫 출항이 배를 대포로 쏴질렀습니다. 下地民が 이후 사보는 바다에 빠지며 정신을 잃었으나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사보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 천룡이님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 아닌가 말하며 제대로 돌아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뭐 같은 상황의 불행인지 다행인지 드래곤이 중상을 입은 사보를 구하게 되었고 사보는 기억상실과 함께 혁명군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드래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며 악력 기술인 용조권과 패기까지 습득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2인자로 올라섰으나 이때까지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다로 출항하여 각자 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에이스와 루피의 신문 내용을 보고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카즈키에게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사망한 에이스의 소식을 본 사보는 기억이 돌아오는 동시에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에이스의 의지를 잇기 위해 이그리그 열매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드레스로자에서 제대로 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보가 출항 후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루피는 사보가 형이 왔다 말하자 처음엔 뭔 쌉소리냐 얘기하였지만 죽어버린 줄 알았던 사보인 걸 알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もう一人お前には兄弟がいたはず 여기서 루피가 토너먼트에 참가하여 얻어낸 결승전 자리를 사보가 건네받고 이그리그 열매를 얻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온 적이 없던 사보라 여기서 얼마나 강한 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승전이 시작되자 사보는 지저스 바제스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나름 사황 간부인 바제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조권이라는 기술로 바제스의 진동파 장비를 개박살내었으며 모든 만물에는 핵이 있다며 경기장을 아작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경기장을 박살내버리며 원래 무장색 패기를 이용한 비능력자 무투파여서인지 결승전 상대들을 모두 장외패배로 만들어버리며 이그리그 열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를 잇겠다며 이그리그 열매를 먹은 사보는 불주먹을 날려버리고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세 장을 펼친 도플라밍고와 루피가 싸우는 중 루피가 체력이 소진되자 바제스가 이번엔 고무 열매를 노리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여 바제스를 상대하였으며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바제스를 압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제스는 야 나 지금 등 뒤에 칼을 숨기고 기습을 하려 하고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며 사보를 유인하였는데요. 사보는 기습을 간단하게 피해내며 또 한 번 불주먹으로 바제스에게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그동안 등장 못한 서름을 푸는 것인지 해군 중장은 물론 새로운 해군 대장 후지토라가 이끄는 해병부대들을 혼자서 막아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 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레벨리에서 혁명군 군대장들이 해군 대장들을 상대로 막아세우는 게 가능하였던 만큼 사보도 최소 대장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 이그리그 열매의 능력을 단련한 사보는 레벨리가 열리는 마리조아에 잠입하여 쿠마 구출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혁명군 군대장들과 함께 등장하여 해군 대장 로쿠규와 후지토라가 있으며 오로성과 이무까지 있는 마리조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혁명군 군대장들은 쿠마의 구출과 함께 해군 대장들과 대립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군대장들은 쿠마를 무사히 구출하였고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군대장들과 다르게 사보는 네펠타리 코브라 왕의 암살 누명을 쓰고 신문으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마리조아 상황을 알 수 없었던 드래곤과 이완코브는 매우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드래곤은 어떤 이유에 섰건 사보가 혹시라도 코브라 국왕을 죽인 게 맞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으며 행방불명된 사보는 전보벌레와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당시 코브라 왕과 이무 그리고 오로성의 면담을 우연히 숨어들어 보게 된 사보는 코브라 왕이 네펠타리 D의 이름을 꺼내자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브라 왕을 구하기 위해 오로성과 이무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코브라 왕을 구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브라 왕은 둘이 살아나가긴 어려운 걸 판단해서인지 비비에게 전할 전원을 사보에게 전달하고 사보만 겨우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로성들의 괴물 같은 피지컬과 오로성마저 원킬로 보내버리는 이무의 능력을 보고 사보가 저들을 상대로 도망쳤던 것을 보면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もともとないではないか 이후 오로성의 공격을 당하여 중상이었던 사보는 겨우 루루시아 왕국배에 올라타게 되었으며 전보벌레를 때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이무는 괴물과 같은 힘을 보여주며 루루시아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 X자를 그리니 하늘에서 엄청난 공격이 퍼부어졌으며 섬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공격을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살아남은 사보는 혁명군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드래곤과 이완코프에게 사실을 전하였는데요. 현재 오로성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며 해군 대장과 사황 이상급의 강함을 보여준 만큼 혁명군 총사령관인 드래곤과 넘버2 사보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큰 힘을 보여줄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聖地マリージョアで起きた本当のことを。 현재 사보의 현상금은 6억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금액으로 생각되며 사황 최고 간부를 상처 하나 없이 압도하거나 대장들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걸 보면 최상급 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극장판에서는 시피제로 로브르치와도 호각으로 싸우는 등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가 담긴 이 그릭을 열매를 이어받아 과거 에이스가 보여주었던 기술들도 훗날 모두 보여줄 거로 생각되는데요. 벌써 많이 보여주었던 불주먹이나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불총, 반딧불처럼 보이는 형화, 화달마까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패기보다는 이그릭을 열매 능력 위주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밸런스 붕괴인 것인지 에이스가 이상한 것인지 패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객기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카즈키에게 안 죽어도 될 목숨을 내놓게 되었지만 사보의 경우는 기본 밸런스가 패기를 이용한 전투 방식으로 에이스보다 수준 높은 강함을 보일 거로 생각됩니다. 현존 최고이자 최악의 현상 수배범인 몽키디 드래곤의 수제자인 점 그리고 혁명군 넘버2라는 자리와 차분한 성격까지 겸하여 에이스보다 능력 활용은 물론 더 성장하여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패왕색을 현재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나 패왕색 패기까지 보여줄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 최종장 마지막 전쟁에서 혁명군 메인 인물로 활약을 하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兄弟だ。 この先俺を倒した男だ。 현재 루피는 사왕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데요. 과거 샹크스가 준 고무 열매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진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평들이 더 많습니다. 거프나 다른 전설급 인물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부분 30대 이상에서 전성기가 오게 되며 약 50대가 되기까지 이들의 강함과 성장은 멈추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루피는 현재 19세이며 20대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이후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지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점으로 2년 만에 3천만 벨이 현상범에서 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루피의 아버지가 혁명군 대장 드래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군 전설 거프인 걸 보면 더 성장할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앞으로 성장세와 환경을 보면 원피스를 찾는 건 물론이고 원피스를 찾기 전 모든 캐릭터 중 최강의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정상전쟁에서 패왕색 패기를 보여준 뒤 레일리와 수련까지 진행하며 루피는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한 패왕색 패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패왕색 패기의 능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공격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중 처음으로 패왕색 패기를 사용한 공격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용해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와 더불어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는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도 무의식 중 패왕색을 검에 두르게 하여 공격을 성공하여 카이도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패왕색을 이용하여도 카이도우에게 2번이나 패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조이보이와 같이 사람 열매 니카 모델을 먹은 루피는 고동소리와 함께 태양신 니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시점 루피는 모든 패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패왕색 공격까지 두르는 괴물 같은 재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기급 열매 모델로 니카로 변신까지 하게 되니 아무리 강한 카이도우도 루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루피는 마지막 공격으로 거인화된 주먹을 이용하여 사황 카이도우를 때려눕히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이도우를 이기고 30억 벨이 현상금으로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새로운 해군 대장이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카이도우를 이긴 직후 찾아온 해군 대장 로쿠규가 나타나나 전혀 겁먹지 않으며 루피와 만나기 전 로쿠규를 샹크스가 대신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루피는 과거 로빈을 구하러가 박빙의 대결 끝에 겨우 이기게 된 루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치도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속도가 올라간 루치를 보며 나미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왕까지 발라버린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자 루피를 이길 건덕지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모델 레오파드를 보여준 루치는 너만 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계 각성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 루치도 각성을 하였으며 루피도 니카로 각성을 하여 해군 대장들과도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추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루치는 센토마루를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형과 몸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루피는 루치를 압도하며 결국 루치보다는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칠무에를 모델로 한 세라핌들의 등장과 스튜시가 CP9을 배신하며 CP0와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세라핌들은 칠무에를 모델로 하였으며 여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과 루나리아족 특성까지 갖추어져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킹과의 싸움에서 많은 성장을 보인 조로는 칠무의 미호크 세라핌을 당황시키며 공격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 후 조로의 경우 큰 체력 소모가 없어 보였지만 루피의 경우 엄청난 체력 소모를 보이며 얼굴이 금 늙어버린 듯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에그헤드 섬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 또 한 곳에서는 루피의 강함에 맞는 사내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인 섬에 있는 빨간머리와 함께 거인족 두목들도 모습을 비춥니다. 여기에 캡틴 키드가 접근을 하고 있으며 캡틴 키드는 과거 샹크스와 싸우기 전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야섭도 얼굴을 보이며 키드는 10초 만에 전멸을 시켜준다며 바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패기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이건 위험하다며 빠르게 키드에게 접근하는데요.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다 말하며 카무사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로와 함께 나름 빅맘을 쳐잡고 루피와 같은 30억 베리의 캡틴 키드는 일격에 나가떨어지며 키드의 적다는 항복을 하는데요. 두목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말하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리의 공격으로 키드의 적단은 괴멸해버립니다. 루피가 에그헤드 섬 정박 후 싸움을 벌이는 동안 루피의 적단을 과거 괴멸시킬 뻔하였던 키자루도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은 오로성 세턴성과 함께 에그헤드로 다가오며 키자루는 센토마루와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드는 세계 제1이라며 공격을 막는 센토마루와 키자루의 패기를 느끼며 루피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루치에게도 처발리는 센토마루는 키자루에게 넉다운당하며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황이 된 후 처음으로 키자루와 만난 루피는 키자루의 앞을 막아서며 이거 오랜만이지 않냐며 공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는 100배나 강해졌다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네이크맨 상태로 싸우던 루피를 보며 키자루도 과연 카이도우를 이긴 남자라 말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키자루는 루피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베가펑크를 찾아낸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지만 루피가 니카로 변하여 빠르게 키자루를 잡아내는데요. 니카의 모습으로 키자루를 던져버리고 싸우기 시작하나 키자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피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성까지 등장하자 루피는 급하였는지 키자루에게 스타건 펀치를 날려버리자 키자루의 머리통에 주먹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키자루도 너무 아팠는지 안되겠다 말하나 루피도 체력의 한계로 니카 모드가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게 되었으나 키자루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말하며 해군대장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상황이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에게 에그헤드 섬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최악의 세대보니가 등장하며 루피 일행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칠무의 이자 혁명군 쿠마의 딸이었으며 본인은 특수한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본이이지만 본인은 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고 어린 아이부터 성인, 늙은 할머니의 모습까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햇빛을 쬐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던 보니를 두고 쿠마는 보니를 고치기 위해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베가펑크는 쿠마를 사이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격까지 사라진다는 소식을 몰랐던 베가펑크는 크게 화를 내나 쿠마는 보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며 인격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 쿠마는 강함을 이용하여 칠무에까지 가입하게 되었고 본인은 병이 치료되자 악마의 열매를 이용하여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항 후 현재 루피까지 만나게 된 보니를 세턴성이 쳐죽이려 하고 있으나 보니도 니카의 팔처럼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루피의 고무 열매가 알고 보니 태양신 모델 니카의 열매인 것처럼 보니가 먹은 나이나이 열매도 진짜는 나이나이 열매가 아닌 새로운 열매 모델로 밝혀질 확률이 높으며 9살인 보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성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턴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쿠마가 구해주며 쿠마는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립니다. 열이 받은 세턴성은 버스터콜을 발동시키며 에그헤드 섬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파시피스타들이 쿠마와 보니를 공격하려 하지만 베가펑크가 파시피스타의 최상위권자를 보니로 설정한 게 밝혀지며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워있던 루피는 엄청난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고 다시 니카로 변하며 다시 한 번 키자루를 날려버리는데요. 니카의 모습을 본 보니는 눈물을 흘리며 키드 일행을 일격에 보내버린 도리와 브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에게 태양신을 마중 나왔다 말합니다. 버스트콜을 또 한 번 상대하고 해군대장까지 등장하였지만 최종 모드로 변해버린 루피는 이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새로운 동맹으로 거인족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 무서울 거로 보입니다. なんとも芳しい料理の香りに誘われてやってきた俺の名はエース。以後よろしく。 객기를 부리다 뜨거운 남자로 도넛이 되어버린 포트거스 D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거의 최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친아버지가 해적왕 골드로저이며 양할아버지는 해군전설 거프 그리고 양아버지라 볼 수 있는 흰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형제로는 현 사왕인 루피와 혁명군 2인자인 사보까지 해적으로서는 다이아를 넘어서는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信じられるかガキが生まれるんだ。 에이스는 사우스블루에 있는 바테리라 섬에서 태어났으며 과거 골드로저는 자신이 죽기 전 아이를 남겨두고 처형대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정부는 로저가 투옥하는 시점부터 바테리라 섬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버리며 로저의 씨를 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ロジャーの時代は終わったんだ。その血は根絶やしにせねばならん。 하지만 에이스는 어머니인 포트거스 D 루즈가 2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즈는 에이스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채 태어날 에이스를 예상하였던 것인지 로저는 자신과 생사를 걸고 싸웠던 몽키디 거프에게 에이스를 거두어 줄 것을 얘기해 두었고 해군 전설 거프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부탁을 받은 거프는 에이스를 정부의 눈을 피하여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의 산정녀 다단에게 맡겨두게 되었는데요. お前が育てろダダン。 아버지가 해적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로 에이스는 자신이 태어난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성장하는 중 에이스는 쓰레기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귀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뛰쳐나온 사보를 만나게 되었으며 둘은 해적이 되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함께 해적을 하기 위한 해적 저금을 하며 쓰레기산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せーのうわ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에이스와 사보가 함께하는 중 거프가 이번엔 자신의 손자 루피를 데려오며 세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俺も同じだよ。 당시에는 현재 관계와는 다르게 에이스는 루피를 싫어하였으며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적금고의 위치를 알던 루피가 블루잼 해적단에게 고문을 받아도 해적금고 위치를 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이스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는 확실히 로저의 핏줄인지 어린 나이에도 해적과 맞다이를 하고 혼자 싸울 테니 다들 돌아가라 하는 등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一度向き合ったら俺は逃げない。 블루잼 해적단과의 싸움 후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의형제로서 술잔을 나누었고 쓰레기산에서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귀족이었던 사보는 아버지의 협박으로 루피와 에이스의 목숨이 위협받자 두 사람을 떠나게 되었으며 먼저 해적으로서 바다로 나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お父さんもういいよわかった 사보가 떠난 이후 에이스와 루피는 또 한 번 블루잼 해적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에이스는 분노가 폭발하였으며 최초로 왕위 자질로 볼 수 있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는 나름 거물급인 것인지 블루잼을 제외한 모두가 기절을 하였고 벙쪄버린 블루잼은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나름 1400만 베리 현상금을 가진 블루잼을 에이스가 상대하였으며 여기서 산적 다단까지 합세하여 겨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잼과의 사투 후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가 철룡인에게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사보가 남겨두었던 편지를 잃은 에이스는 대성통곡을 하며 17살이 되던 해 다단과 루피를 떠나 먼저 출항을 하게 됩니다. 広くて自由な海のどこかでいつか必ず
출항 후 스페이드 해적단 선장으로 바다로 나온 에이스는 엄청난 성장세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위대한 항로를 입성한 후 당시 칠무회였던 하나우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의 왕이라 불린 칠무의 하나우다를 격파하였으며 에이스는 칠무의 권유를 받는 대형 루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グランドラインに威勢のいいガキがいやがる。七部会への勧誘を蹴ったそうだね。 하지만 에이스는 칠무의 고나발이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단 선장으로서 모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시 최강자로 볼 수 있는 흰수염을 만나기 전 에이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카이도우의 딸인 야마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노쿠니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잠입을 하였던 에이스는 야마토를 적으로 생각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새끼 겁나 세네 왜 이런 놈이 선장이 아닌 거지라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そんなに強いやつが船長でもねえなんて納得いかねえ。 뒤터지게 싸우던 중 뜬금없이 야마토가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며 카이도우의 용상을 개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이자 에이스도 같이 용상을 박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상황인지 급둘은 친구가 되며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때까지만 보아도 에이스가 칠무회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나 야마토와 비슷한 실력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에이스가 사왕급으로 올라서기는 어렵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와 헤어진 에이스는 한 단계 더 올라서려는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객기를 부리려는 것인지 현존 최강의 남자 흰수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흰수염을 만나기도 전 칠무의 징배가 나타나며 에이스는 흰수염 얼굴도 못 보고 넉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닷새나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징배와 에이스가 쓰러지자 흰수염은 막타충이었던 것인지 누가 날 죽이려 하냐며 호탕하게 웃으며 등장을 하였습니다. 俺は一人で構わねえ。 그리고 흰수염은 이 새끼 죽이긴 좀 아깝다며 자신의 아들이 되라고 권유를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정신을 잃은 사이 스페이드 해적단과 에이스를 모두 모비디코에 태워버리며 강제로 동료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막타충인 흰수염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 에이스는 매일 흰수염을 죽이려 하였으나 처참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흰수염을 인정한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부하 디치가 사치를 살해하고 빤스런을 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치가 죽어버리고 무언가를 느낀 흰수염은 티치를 그냥 냅두라 얘기하였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누가 선장인지 들어먹지를 않았는데요. 俺がけじめをつける。 동료들이 모두 만류하였지만 에이스는 홀로 티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돌아다니는 김에 루피도 함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던 중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식사를 하던 중 되져버린 것인가 싶은 장면을 보였지만 사실 그냥 먹다가 졸아버린 기면증을 보여주었는데요. 無事ならよかった。おい、まだ出るか。 이후 당시 최강의 해군으로 등장한 스모커와 조우하며 박빙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와 잠깐의 만남 이후 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에이스는 루피에게 작별인 살을 한 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에이스는 빤스런을 한 티치와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군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바나로섬에서 검은 수염 티치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모두 마주한 상황에 전혀 쫄지 않으며 티치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습니다. 待てよティーチ。探したぞ。 하지만 예상외로 티치는 자신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자며 에이스에게 동료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뭔 상황인지 얼탱이가 빠져버린 에이스는 쌉소리 말라 하고 단칼에 거절하였는데요. 동시에 바노거가 총질을 시작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たまにゃならね 우리의 지저스 바제스가 집을 통째로 집어던지나 가볍게 막아세우고 티치를 제외한 간부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잔바리들은 에이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며 클래스가 다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티치는 너희는 빠지라며 자신이 나선다 말하고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このすまん。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흡수해버리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파악한 뒤 에이스는 기초 전투 베이스만으로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밀리는 게 보인 에이스에게 마지막으로 티치는 동료 제안을 한 번 더 하였지만エイス는 개무시해버리며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力に屈したら男に生まれた意味がねえだろ 그리고 두 사람의 최대 공격으로 장면이 마무리되나 결국 티치에게 개털리며 에이스는 해군에게 투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가 패배 후 빤스런을 하지 못하며 잡히게 된 것은 검은 수염의 다음 목표가 루피인 것을 알아 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감옥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에이스는 칠무의 소집을 거부한 징배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이스는 징배에게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마음을 써달라며 부탁하였고 이 때문인지 징배는 훗날 루피를 돕고 동료로까지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에이스를 구하러 루피가 임펠다운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에이스는 처형대로 향한 뒤였는데요. 처형대로 향한 에이스를 보며 센고쿠가 이 새끼가 로저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흰수염과 싸우게 되더라도 이놈의 목을 꼭 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お前の父親は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だ 그냥 흰수염이 오기 전에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싸움에 목이 마른 것인지 해군은 굳이 흰수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에이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인원이 정상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그냥 에이스가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고 해적이고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는 상황에 루피가 결국 에이스를 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에이스가 풀려나자 흰수염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몸 상태를 알아서인지 해적단을 해산한다 말하며 멋지게 에이스와 아들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ほら時代の残党だ 아버지인 흰수염의 뜻을 알아서인지 다들 빠르게 도망치자며 도망가는 와중에 객기의 에이스는 사카즈키가 중얼거린 발언에 넘어가며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카즈키도 순간 얘는 왜 멈춘 거지라 생각하며 순간 당황하였지만 기회를 잘 살려 에이스를 골려먹기 시작하였습니다. 敗北者じゃけ 빠기친 객기의 에이스가 덤벼들자 사카즈키는 악마의 열매도 급이 있다며 클라스를 보여주었고 먼저 루피를 쳐 죽이겠다고 루피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는데요. 루피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란 에이스는 자신의 배로 몸빵을 하며 처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넛처럼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자신을 구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와 해적들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허무함의 끝을 에이스가 보여주었는데요. 에이스는 짧은 순간 흰수염과 자신을 위해 와준 해적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은 종료되며 흰수염과 함께 에이스는 묻히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아들로서 패왕색 패기는 물론 자연계열매까지 갖추고 있어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을 거로 생각되나 예상외로 싸움에서는 패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에이스의 전적은 스모커와 무승부, 징배와 무승부, 야마토와 무승부, 검은 수염에게 패배, 흰 수염에게 패배, 사카즈키에게 죽음이라는 초라한 전적을 보여주며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俺は決して人生に悔いは残さない分かったかバカ